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잠을 설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운의 흐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증거입니다. 풍수질이라고 하면 흔히 명당자리나 거창한 수맥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집을 연구하며 깨달은 진실은 훨씬 더 가깝고 명확했습니다.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거창한 땅의 기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을 머무는 침실의 기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낮 동안 쌓인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내일을 살아갈 재물운과 생기를 충전해야 하는 골든타임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침실의 부자들은 절대 두지 않는 오히려 운을 갉아먹는 독소 같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와도 밤새 그 독소들이 여러분의 운을 빨아먹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사주가 안 좋아서 그래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사주는 바꿀 수 없어도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공간의 기운은 오늘 당장 여러분의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회수 50만 회가 넘는 수많은 풍수 콘텐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침실을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기를 증폭시키는 성소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운이 막히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들을 가보면 침실이 마치 창고처럼 변해 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쓰지 않는 물건들, 심지어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나 낡은 옷들이 침대 주변을 에워싸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고개를 돌려 침대 옆 협탁을 보십시오. 무엇이 놓여 있나요? 화장대 위에는요? 침대 밑은 깨끗합니까? 혹시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꽉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자들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침실에 두지 않는 3가지 물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짓누르고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며 결국엔 돈과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애군의 상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그동안 노력이 보상받지 못했는지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순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기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집안에 알 수 없는 온기가 돌기 시작하며 끊겼던 재물운의 물꼬가 트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게 자리를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풍요와 안식으로 채울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부자들은 절대 모르는, 아니 부자들만 알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침실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재물이 안정적으로 머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실제 풍수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함께 부자된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서로의 삶을 응원함으로써 복이 쌓이고 더욱더 좋은 기운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침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침실일까요?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침실은 우리 몸의 기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낮에는 의식이 깨어 있어서 외부의 나쁜 기운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든 상태에서는 모든 감각이 이완되고 기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때 주변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복을 흡수할 수도 화를 흡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운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침실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오로지 휴식과 재생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곳에 일을 가져오거나 걱정거리를 쌓아두거나 죽은 에너지를 내뿜는 물건들을 방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사는 진짜 이유입니다. 침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운의 밀도는 낮아집니다. 부자들의 침실이 유독 썰렁해 보일 정도로 미니멀한 이유는 그들이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라는 존재와 좋은 기운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인 것입니다. 반대로 침실에 물건이 많으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가 물건들 사이를 헤매느라 정작 주인의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비움과 제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집 침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비움이 모든 운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니어분들을 만나 뵈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건 우리 애들 어릴 때 쓰던 건데 아까워서 못 버려요. 이건 남편이 처음 사준 거라 의미가 깊어서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물건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청춘이 담겨 있고 눈물 어린 세월이 묻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추억이 짐이 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현재를 갉아먹는 과거의 망령이 됩니다. 부자들의 침실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의 휴식과 내일의 활력만 존재합니다. 반면 운이 정체된 집의 침실을 가보면 10년 전, 20년 전의 에너지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침대 밑에 잡동사니입니다. 혹시 지금 침대 밑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철 지난 옷가지들, 쓰지 않는 가방, 심지어 낡은 신문지나 박스들을 밀어 넣어두지는 않으셨나요? 침대 밑은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지기, 즉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와 우리 몸을 정화해야 하는데 그 밑에 물건들이 꽉 차 있으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먼지가 쌓인 물건들 사이를 통과한 기운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딱 하나만 약속하세요. 침대 밑을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하시겠지만 운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수납은 없습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먼지를 닦아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막혔던 재물운의 숨구멍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화장대 위에 유통기한 지난 샘플과 화장품들입니다. 5070 여성분들 아까워서 못 버린 샘플들이 화장대 구석에 가득하지 않으신가요? 풍수에서 화장대는 여성의 기운과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상해버린 화장품은 그 자체로 부패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것을 얼굴에 바르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품위와 금전적인 안정이 손상됩니다.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오늘 밤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침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1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물건 3가지만 골라 담으세요. 그 봉지를 현관 밖으로 내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에너지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비우기를 통해 공간을 정화했다면 이제는 어렵게 모은 기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복을 불러오는 법만 공부하시지 정작 복이 어디로 도망가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침실에서 기운이 가장 많이 새나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문과 창문입니다. 우선 침대의 위치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침대 머리 방향이 방문과 일직선상에 놓여 있지는 않나요? 혹은 누웠을 때 발이 문을 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이를 충살이라고 부릅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기운이 잠자는 사람을 바로 때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자는 동안 기운을 보충받기는커녕 오히려 기를 뺏기게 됩니다. 부자들의 침실을 보면 침대가 문에서 대각선 방향, 즉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감을 확보하여 기운을 모으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5070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머리맡의 가전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라디오, 가습기 등을 머리 바로 옆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파와 소음은 기의 흐름을 교란합니다. 재물운은 고요하고 맑은 기운을 좋아합니다. 머리맡은 최대한 비우고 가전제품은 최소 1M 이상 떨어뜨려 놓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 지침 하나를 드립니다. 바로 금고나 지갑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어디에 두시나요?
거실 테이블, 식탁 위, 재물은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증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갑을 침실의 가장 깊숙한 서랍 안 혹은 북서쪽 방향의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밖으로 노출된 지갑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돈이 자꾸 나갈 일을 만듭니다. 돈은 숨길수록 커지고 병은 소문낼수록 낫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침실의 깊은 곳에 지키고 숨기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자, 이제 비우고 지켰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것들을 제거할 차례입니다. 침실은 부부 사이의 정이 깊어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기운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날카로운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모서리입니다.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침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벽도살이라고 합니다. 마치 칼날이 나를 겨누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이럴 경우 자다가 가위에 눌리거나 부부 사이에 이유 없는 말다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모서리가 침대를 향하고 있다면 가구의 위치를 살짝 옮기거나 모서리에 둥근 천을 덮어 그 날카로움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침실에 가족 사진을 너무 많이 걸어두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의외죠? 자식 사진 보면서 자는 게 왜 나쁘냐고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침실은 오로지 부부와 나 자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의 사진이 침실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가족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무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진정한 휴식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을 환하게 걸어두시되 침실만큼은 여러분 자신만의 성소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할 것은 침실 안에 시든 화분이나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꽃이 예쁘다고 말려서 걸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죽은 꽃은 풍수에서 사기의 상징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멈춰버린 물건을 침실에 두는 것은 운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나 침실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조화나 시든 화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대신 싱싱한 잎을 가진 작은 관엽식물 하나를 두는 것이 수만 배 낫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부자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침실의 금기사항 그 마지막 정체를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낡은 옷을 버리고 거울을 가리고 약봉지를 숨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침실은 상위 1%의 기운을 담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선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실 안의 TV와 전자기기입니다. A 선생님, 요즘 침실에 TV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밤에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봐야 잠이 오는데 라고 항변하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재물운과 자식 복은 고요함 속에서 싹을 틉니다. TV는 단순히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TV는 거대한 거울인 동시에 화의 기운을 뿜어내는 괴물입니다. 꺼져 있는 TV 화면은 여러분의 잠자는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거울이 잠든 나를 비추는 것은 기운을 산산조각 내는 행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TV가 내뿜는 빛과 소리입니다. 5070세대 여러분, 혹시 밤새 TV를 틀어놓고 주무시지는 않나요? TV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자극적인 뉴스, 사건, 사고 갈등이 가득한 드라마의 소리들이 여러분이 무방비 상태로 잠든 사이 무의식 속으로 그대로 파고듭니다. 뇌는 쉬고 싶어 하는데 정보의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부자들은 침실을 잠을 위한 성소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화려하게 소통할지언정 침실만큼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하게 유지합니다. 그 적막함이 깊은 숙면을 만들고 그 숙면이 다음날 10억, 100억을 벌어들일 판단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안방에서 TV를 치울 수 없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짙은 색 천으로 TV 화면을 덮어버리세요. 잠자기 전 리모컨을 누르는 대신 화면을 가리고 조명을 낮추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침실 안에 있는 고장난 시계나 멈춘 전자기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으로 보내세요. 멈춘 시계는 그 공간의 운의 흐름이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부자의 공간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고 순환해야 합니다. 죽어있는 기계에 여러분의 귀한 공간을 내주지 마십시오. 이제 모든 방해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의 기운을 완성하는 것은 조절의 기술입니다. 재물은 햇빛을 좋아할까요? 그늘을 좋아할까요? 정답은 적절한 조화입니다. 낮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태양의 양기를 침대 깊숙이 들여보내야 합니다. 이불을 햇볕에 말리는 것은 단순히 살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태양의 황금빛 에너지를 이불 속에 저장하는 풍수적 행위입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침실은 철저하게 음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암막 커튼을 활용해 외부의 빛을 완벽히 차단하세요. 어둠은 기운을 응축시키고 재물을 쌓이게 합니다. 여기에 은은한 향기 한 방울을 더해보세요. 부자들의 침실에는 항상 그 집만의 고유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강한 인공 향수 말고 숲속의 향기나 샌다루드 같은 차분한 향을 침실에 두시면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찌 보면 참 사소하죠. 낡은 옷 좀 버리고 거울 좀 가리고 침대 및 청소하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큰 기적은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몸 하나 누일 공간조차 제대로 가꾸지 못할 만큼 바쁘게 달려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을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 침실을 정성껏 가꾸고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무의식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귀한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며 자식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침실로 가보세요. 그리고 딱 하나만 치우세요. 내일 해야지 하는 마음은 가난의 습관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서 낡은 물건 하나를 버리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속삭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귀한 복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소중한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복을 나누는 만큼 더 큰 복이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키는 든든한 부적이 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